자, 센, 수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B 단계에서 상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24번 볼게요. 자, 수열 1, 2, 3, 4 자연수가 있네요. 자, 그 자연수의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번장을 택하여 나열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번장을 택하여 나열한다.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일곱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제3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을 n이 1일 때라고 할게요. 그래서 좀 쭉 나열해 보면 1, 3, 5, 7, 9, 11, 13, 15, 17, 19, 21 등등등이 되죠. 즉 공차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는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 남아있는 이 수열들 중에 홀수 번짝만 또 취합니다. 그럼 1, 5, 9, 13, 17 이렇게 되겠죠? 1, 5, 9, 13, 17, 21 얘네들은 공차가 전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요? 또 이 두 번째에서 이루어진 이 수열들, 그 수열들의 홀수 번짝만 또 취할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1, 9, 17이 되네요. 공차가 어떻게 됩니까? 8이 되죠. 아, 공차가 2, 4는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이런 규칙이 생기네요. 그러면 자, 일곱 번째 시행에서 라고 했죠, 문제에서. 이 일곱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공차가 2의 7제곱, 즉 12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첫째 항은 계속 변함없이 1일 거야. 그러면 이 일곱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잖아요. 그럼 2 곱하기 128이 될 테니까 자, 이거 곱해서 256이 되죠. 따라서 25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9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양수인 그러한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자, 가에서 A6, A 플러스 5D죠. A8, A 플러스 7D죠. 얘가 0이래네. 자, 그럼 2A 플러스 12D는 0이 되겠고, 그래서 A 플러스 6D는 0이 되니까, 아, 우리는 A가 마이너스 6D와 같구나. 아, 그럼 D는 양수니까 A는 음수인 걸 알겠네요. 자, 어쨌든 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값 A6 그랬죠? 절대값 A6이면 절대값 A 플러스 5D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A7, A 플러스 6D입니다. 됐죠? 그거 플러스 2와 같다 했어요. 자, A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이너스 6D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6D 플러스 5D 이렇게 되죠. 또 마이너스 6D 플러스 6D가 되고 그거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D는 자, 이거 0이네요. 그리고 2가 되고 자, D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D는 음수지만 절대값 취했으니까 D로 나올 테니까 아, D는 2구나. D가 2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 우리 대입을 해서 아,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항 구하라고 했네요. 자,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2D.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93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A하고 B를 각각 A는 AN, EN, EN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그러한 수열들, 그죠? 그런 수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B는 BN, 3n 플러스 1, 그걸 일반항으로 갖는 그러한 수열들의 집합이다. A 교집합 B를 의 원소를 작은 수으로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라고 할 때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열이 좋은 게 뭐냐면요. 문제가 다소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류의 문제들은 없어요.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또 묘미가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집합의 1을 보게 되면 자 2n이죠. 그럼 n이 1이면 2, 그 다음 4, 6, 8, 10, 12, 14. 짝수들이죠. 이렇게.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자, 이제 B는 어떻게 되죠? 자, 1 넣으면 4 나오죠. 2 넣으면 3이 6이니까 7 나오고요. 자, 그 다음 3 넣으면 3, 3은 9 해서 1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보니까 지금 3씩 커지고 있지. 13, 16 이렇게 돼요. 점점점. 이 정도만 할게요. 이미 지금 공통인 원소들을 찾았어. 4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어? 10도 있고, 16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A 교집합 B를 구해보면 A 교집합 B의 원소들은 4, 10, 16 등등등이 될 거야. 지금 보니까 어떤 수열입니까? 6씩 커지는 그죠?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에는 자, 첫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n-1 자, 공차가 6인 그래서 6n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수열이야. 자, 이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된다고 그랬죠.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100부터 세 자리잖아. 그지? 그러면 6에는 10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자, 양변을 우리가 6으로 나눠주게 되면 6이는 6, 6, 7에 4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인 17 그래서 n의 값은 1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935번 보도록 합니다.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40 사이에 n개수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되게 만들었대. 4, A1, A2 쭉 해서 m개, am까지 하고 16, 또 그 다음에는 B1, B2 해서 bn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에요. 이때 mn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먼저 16부터 볼까요? 16은 첫 장이 4야. 그지? 그 다음에 n 여기 숫자를 몇 개 넣었습니까? 여기 자세히 봅시다. 우리 숫자가 지금 모두 여기까지가 m개 그리고 여기 하나 둘 하면 얘는 m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n에서 1을 뺀 d가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2에서 1을 빼면 m 플러스 1d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m 플러스 1d가 자, 4 넘어가서 빼주면 12가 되는 그런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식은 자, 이제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그럼 이 40이라는 항은 첫 장을 16으로 하고요. 자, 요 사이에 역시 몇 개의 항이 들어가? n개의 항이 들어가지. 근데 요거 하나 하면 40은 16을 첫째 항으로 했을 때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n 플러스 1d.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식을 역시 또 위에 밑에 한번 써보면 n 플러스 1d는 16 넘어가서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 24가 되는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은 꼭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눠 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d가 약분되면서 식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은 2분의 1이구나. 자,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 거에 합은 같다는 거 알죠? 그럼 2m 플러스 2는 n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이거를 n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2m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엔 940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 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예를 들어서 A, 6이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E, 0, F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쭉 한번 구해보죠, 뭐.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얘네들은 됐죠? 자, 요렇게 요 두 개 합이 이거의 두 배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까지 됐죠? 예, 그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 따라서 자, A 플러스 14는 2B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지. 됐죠? 또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요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면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 F 플러스 14는 2D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양변을 빼봅시다. 이 상태로. 자, 그러면 A 빼기 F 하면 14 지워지지? 자, 그거는 2배의 B-D와 같다. 왜 선생님 이런 식으로 했냐면 여기 보니까 A-F와 B-D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본 거예요. 그러면 A-F가 2B-D와 같으니까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결국 얘네 값은 3B-D구나. 그죠? 예, 이런 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수들을 우리가 써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도 또 뭐가 됩니까? 요렇게도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도 등차수열, 이렇게도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걸 합시다. 아무거나 막 내려놓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BD가 필요하잖아. 자, 그럼 먼저 이쪽 라인부터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EC는 B 플러스 0에서 B 이렇게 되죠. 됐죠? 또 이쪽 라인을 보면 EC는 자, 어떻게 되죠? D 플러스 6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 식의 양변을 빼봅시다.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0은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6이 돼서 결국 우리는 B 마이너스 D가 6이구나.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얘가 6이니까 결국 이 식의 값은 6, 3, 18.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적당한 이 문자들의 값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4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선시대 수학책인 구일집에 실린 문제이다. 병의 몫을 구하시오. 갑을병정 무기경 7명이 일정한 차이의 은을 이 순서대로 나눠 가졌더니 일정한 차이의 은을 이 순서대로 나눠 갔다는 건 얘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갑을의 몫의 합은 100량, 무기경의 몫의 합은 96량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첫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이다. 그리고 얘는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홀수계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면 맨 가운데 있는 정이죠. 여기서 정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다 큰 무는 A 플러스 D, 그 다음은 A 플러스 2D, D는 경은 A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병은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을은 A 마이너스 2D, D씩 작아지니까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갑은 A 마이너스 3D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갑, 을, 병, 정, 무, 기, 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갑과 을의 몫의 합은 그랬으니까 2a 마이너스 5d는 100량. 100이라고 하면 되네요. 자, 무기경의 몫의 합.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a. 그 다음에 플러스 3d, 3d, 6d죠. 걔네들은 96량이네. 자, 근데 얘는 뭐 가능합니까? 3으로 약분 가능하니까 약분할게요. 그럼 a 플러스 2d는 339, 326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얘네 둘을 연립해서 a하고 d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식에다 2배 합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주면 자,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4d는 2배 한 거니까 64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뺍시다.
양변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9d는 36이 되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써보면 a-8은 32가 되겠고, a는 40이 되는구나. 됐죠? 자, 그럼 이제 병은 뭡니까? 자, 병은 a-d였죠. 그래서 a가 40, d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따라서 44냥을 나눠 갖게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951번 보도록 합니다. 자, 등차수열 an에다요. 자, a1, a죠. a가 50이고요. a10, a 플러스 9d가 23이라 했어. 그럼 a가 50이니까 50 플러스 9d는 23이 되고요. 그래서 9d는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27.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일반항이 50 플러스 n-1 d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53이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3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50, 47, 또 44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겠지. 하지만 양수니까 얘네들은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 그럼 언제부터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양수가 되는 시점 또는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찾으면 돼. 그러면 자, 음수가 되는 시점을 찾아볼게요. 바꿔야 되는 지점이니까 그게.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53보다 작겠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53 되면서 부동항 바뀌죠. 그러면 3일은 3, 37에 21과 3분의 2가 되니까 n이 18, 즉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 수열은 a1부터 a17까지는 절대값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전체 절대값을 묶어서 18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구해주면 결국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모든 항들의 절대값을 씌운 거의 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얘네는 첫째 항이 뭡니까? 50이에요. 첫째 항이 50이고 그 다음에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었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AN이 뭐였어요?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3. 자,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하는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가우스 합을 이용한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끝항은 일반항이다 보니까 일반항인 a 플러스 n-1d를 넣어서 만든 그러한 수열의 합 2a 플러스 n-1d가 있죠. 이렇게. 자, 둘 중에 이제 아무래도 첫 항과 끝항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하니까 우리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17번까지 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항이 50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17번째 항이 뭔지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아래 17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1 플러스 53이 돼서 2가 되는구나. 그러면 기왕 한 김에 A18도 구해보죠. 그럼 18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38에 24에서 마이너스 54 플러스 53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네. 그 다음 30번째 항도 구하죠. 아예 구한 김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3은 90 플러스 53이 돼서 마이너스 37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에 합은 2분의 자, 항이 모두 17개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50. 그 다음에 끝항이 2였죠. 여기가 50. 그리고 끝항이 17번째 항.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2분의 자, 항은 모두 13개죠. 30에서 17 빼니까 17개 빼면 되는 거잖아요. 30개 중에서. 그래서 1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끝항 마이너스 37이 되네요. 이렇게. 자, 따라서 17 곱하기, 자, 52니까 52를 우리가 2로 나누면 2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38이 나올 때 플러스 38로 바뀌겠지. 그럼 2로 약분해서 2는 2, 2, 9,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자, 26 곱하기 17에서 6, 7에 42, 7이 14, 182, 거기다가 26, 그래서 43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9 곱하기 13을 하면 되죠. 자, 9, 3, 27에 57, 1, 9 해서 247이 됩니다. 따라서 432에다가 247을 더해주니까 9, 7, 6 됐죠? 아, 뭐가 좀 빠진 것 같네요. 93, 27, 57, 9, 1, 247 맞고요. 7에 42, 7이 14 맞고 6, 2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예, 440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442에다가 더하니까 68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954번 볼게요. 자, 수열 10부터 자, 마이너스 24까지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항의 합이 마이너스 91일 때 그랬어. 그럼 우리가 10에서부터 A1, A2, A3 자, 그리고 마이너스 24까지 이 다 더한 합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91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5가 돼요. 자, 근데 얘네를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보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하게 되면 2분의 자, 항은 모두 몇 개입니까? 가운데 n개, 양쪽 끝에 2개 있으니까 n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 첫 장이 10, 마지막 번째 항이 마이너스 24.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5야.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일단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죠, 여기가. 그래서 2랑 약분해서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그럼 n 플러스 2는 넘어가서 약분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7은 7, 7, 5, 35. 그래서 n은 13이구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5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그런 등차 수열 AN. 그거의 첫 장부터 제한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왔죠. 이때 S5, SM 플러스 3, 자, SEN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구해 봅시다. 일단 S5는 2분의 5, 항이 5개죠. 그 다음에 EA, 2죠. 플러스 n-1, 4, d가 4분의 1 이렇게 되지. 따라서 2분의 5, 자, 약분해서 곱하기, 자, 약분하면 이거 1이 되고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5구나. 자, 그 다음에 S, n 플러스 3을 구해보자. 얘는 2분의 항이 모두 n 플러스 3개. 그 다음 2a는 똑같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빼주면은 n 플러스 2죠. 그거에 곱하기 공차 d가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는 자 2분의 n 플러스 3하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면 자 4분의 1 n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하는데 어차피 4로 통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4로 두고 할게요. 그럼 4분의 2에다가 2를 더하면 4분의 4, 2, 8에다가 2니까 4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4분의 1을 밖으로 빼면, 자, 얘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4분의 1에 n 플러스 10이라는 식일 거야. 그리고 분자분모에다가 4를 곱하면 결국 여기는 8이 되겠고, 얘는 약분돼 사라지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n 플러스 3과 n 플러스 10이 남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S2n을 구합시다. 자, S2n은 2분의 항이 모두 2n개죠.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2 플러스 2n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요것만. 그럼 일단 2는 약분되니까 약분한다면 해도 되겠네. 그럼 n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관원에서 2 플러스, 자, 2n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n,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n 하고요. 4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4분의, 자, 2n이니까 2n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8 빼기 1이니까 플러스 7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4분의 n 그리고 2n 플러스 7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다 됐죠. 이 순서대로 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네. 얘네들은. 그러면 SO가 2분의 15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항이 8분의, 자, n 플러스 3, n 플러스 10이죠. 자, 그리고 끝항이 4분의 n, 2n 플러스 7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자, 2배를 하면 2를 곱하니까 4분의 n 플러스 3, n 플러스 10이 되겠지. 자, 그거는 양쪽 두 개의 수의 합, 즉 2분의 15야, 그 다음에 4분의 n, 2n 플러스 1을 7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양변에 4를 곱하자고요. 자, 그리고 전개해버립시다. 그럼 n제곱 플러스 13n 플러스, 자, 30 됐죠?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30, 4 곱하면, 그리고 전개하면 2n제곱 플러스 7n 이렇게 되고 30 지워지고요. 자, 얘네들 이쪽으로 넘어와서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은 0이 됩니다. 그래서 n-6은 0이 되고, 자, 자연수 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963번 볼게요. 첫째 항이 112이고, 자, 공차 D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8의 값이 임의 다른 SN의 값보다 클 때란 말은 S8이 SN의 최대가 되는 값이란다. 최대값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공차 D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첫째 항은 양수예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공차 D가 음수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112에서 계속 작아지겠죠, 값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공차 D가, 예를 들어서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돼요? 110이 되겠죠. 그 다음 108이 되겠죠. 항들은 작아지지만 합은 당분간 커져요. S1은 112고 S2는 어떻게 됩니까? 222가 되잖아. 점점 커진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나오는 수가 있어?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계속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는 순간 어떻게 해? 꺾이겠지. 그러면 최대란 말은 꺾이기 바로 직전을 의미하는 거야. 그 값이 계속 커지다가 이렇게 꺾이기 직전, 그게 최대가 되는 거잖아. 바로 그게 S8, 8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은 A8이 양수고 A9는 음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8이 양수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양수였던 거야. 8번째 항까지는. 근데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니까 S9부터는 값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음수를 더하니까. 그럼 이제 A8은 뭡니까? 첫째 항이 112에 플러스 7D죠. 걔가 양수인 거야. 그럼 7D는
마이너스 11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7분의 112. 그래서 마이너스 7일은 7, 76, 42.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A9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첫째 항은 112야. 그 다음에 플러스 8D고 그거부터는 이제 음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8D는 마이너스 11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D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D는 자꾸 뭐 잘못 눌러지나 보네요. 자, 어쨌든 D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분의 112. 그래서 8, 1은 8, 8, 4, 32. 그래서 결국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 있는 거지. 근데 D는 뭐라 했어? 정수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공차가 정수인.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5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그때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자, 967번 볼게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고. 자, 선생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K의 배수는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이다 그랬죠. 근데 배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수 K로 나눈 나머지들이 같은 애들끼리 모아도 걔네도 등차 수열이 돼요. 그리고 공차도 그 나눈 값, K 값이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은 첫 번째 항은 3이겠지. 그리고 공차가 4인 그런 등차 수열일 거야. 그럼 걔네들 쭉 한번 써볼까 먼저? 자, 그럼 걔네들은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3, 그 다음 4를 더해서 7, 4를 더해서 11, 4를 더해서 15, 4를 더해서 19, 4를 더해서 23 등등등 이렇게 되는 숫자들이야. 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는 2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머지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5씩 커지는 거야. 그래서 5를 더하면 7 이렇게 되겠죠. 자, 또 5를 더하면 12. 자, 5를 더하면 17. 자, 5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2 이렇게 되겠지. 자, 조금만 더 구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값이 아직 같은 게 하나밖에 안 나와서. 자, 얘는 아까 4씩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7이야. 이제 여기는 5씩 커진 5를 해서 27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아졌던 숫자는 7이고 그 다음은 27이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도 대부분 다 등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자연수는 첫 번째 항이 7이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27. 자, 얘네들의 사이의 차이가 얼마예요? 20이죠. 20씩 커지지. 그 다음 보나마나 뭐겠니? 20 커져서 47이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수열인 거지. 자,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자 2분의 하고요. 항수는 10개죠. 자, 그 다음에 2a 14 플러스 n-1 9. 자, d가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로 이 안을 약분을 할 겁니까? 그럼 10 하고요. 여기 7 되고 자 10이 되니까 9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97에다가 10을 곱하니까 970이구나.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972번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직선 LU의 같은 간격으로 10개의 점 P1, P2, P3를 P10까지 잡고 각 점에서 M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차례대로 Q1, Q2, Q3부터 Q10이라고 하면은 자, P1, Q1은 6이고 P10, Q10은 10일 때 P2, Q2부터 P9, Q9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다 뭐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왜 등차 수열을 이루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게 지금 M하고 자, 여기 P1을 지나면서 요 M이라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자, 얘네들이 등간격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다 이렇게 직선을 이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삼각형들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 삼각형들이 다 합동이 돼요.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얘네들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삼각형들은. 왜? 자, 보세요. 여기의 길이 다 똑같잖아요, 여기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각들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야. 여기 다 직각이야, 여기. 그러면 AS, A 합동 조건은 합동이야. 자, 합동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얘랑, 얘네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6에서 처음에 갈 때 이만큼이 더해졌는데, 그 다음에 갈 때는 이게 두 개가 더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 두 개인 거죠. 자, 이게 너무 굵으니까 조금만 지우고 볼게요.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자,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순서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가 길이가 똑같아. 그럼 여기를 D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 길이들이, 즉 P1, Q1부터, 자, 이걸 그냥 편의상 A1이라고 할게. 또 P2, Q2, A2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다 등차 수를 이룬다는 얘기지. 공차가 얼마인지는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자, 이것만 알면 끝났어요, 우리. 뭐가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요 직전, 자, 요 직전에 P9랑 Q9가 있었겠지, 이렇게. 그지?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근데 얘네들을 구할 게 아니야. 전체의 합을 구해서 이 16을 뺄 거야. 6하고 10을. 자, 그런 방식으로 구할 건데 우리가 그러면 A1부터, 여기 선생님이 A1, 여기 A2, 여기 길이 A3, 마지막에 여기 A10, 여기는 A9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S10을 구할 거야. S10은 어떻게 돼? 2분의 항은 10개고 첫째 항 알고 끝 항 알잖아. 그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6이니까 얘는 80이 돼요. 그러면 A2부터 A3 쭉 해서 A9까지의 합은 이 전체 80에서 첫 장인 6과 끝항인 10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80-16 해서 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3번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라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SN을 알고 AN 구하는 거는 그게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등차 등비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SN을 알고 있으면 AN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SN은 A1부터 A2, A3 쭉 해서 어디까지? AN-1, AN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SN-1은 뭔데? A1, A2, A3에서 어디까지? AN-1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를 빼면 결국 얘네들은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만 남아요? AN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AN은 SN-SN-1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S0은 없어요. S1부터 있지. 그러니까 N은 1부터 성립하지 않고 2부터만 성립해요. 이렇게. 물론 1부터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항상 그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때는 AN은 SN에서 일단 SN-1 빼긴 하는데 첫째 항은 S1으로 한다. 근데 마침 여기에서 위의 식에서 A1을 구하나 SN에서 S1을 구하나 그 결과 똑같으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아닌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AN과 첫째 항을 따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수열의 합을 알고 AN 구하는 방법은 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등차와 등비 수열은 그게 좀 특징이 있죠. 자, 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이렇게 2차식이면 얘네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자, 둘로 나눠서 C가 0인 경우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야.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C가 0이 아니면, 즉 상수항이 존재하면 얘네는 또 희한하게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럼 이제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합니까? 물론 아까처럼 SN에서 SN-1 빼주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공식이 있어요. 그거 구하는 게 좀 귀찮아서 EAN 플러스 B-A로 구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는 일반항을 EAN 플러스 B-A로 구하는 건 똑같아요. 단 N은 뭐부터? 2부터만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A1을 S1으로 구해서 따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요 유형 13의 큰 특징이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등비수열의 합도 있습니다. 등비수열 뒤에 나오지만 미리 설명할게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일까요? 등비수열의 합은 ARN제곱 플러스 B꼴이야. 이렇게. 이런 꼴이면 다 등비수열의 합이야. 근데 얘네도 특징이 있어. A랑 B랑 더해서 0이 되면 이거이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야. 더 등비수열이야. 근데 이 A하고 B의 합이 0이 안 되면, 모양은 저런 모양이지만 합이 0이 안 되면 또 얘네도 재밌게도 둘장부터는 또 등비수열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아, 그럼 선생님 얘네도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냥 얘는 SN에서 SN-1을 빼는 걸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식 뭐 많이 외워봐야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세요, 이 경우는. 그래도 혹시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구해주면 AN은 A R-1 R에 N-1이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얘는 첫 번째 경우는 이게 그냥 일반항으로 끝나는 거지만 두 번째 경우는 A R-1 R에 N-1 그리고 N은 2부터 그리고 첫 장은 S1으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SN에서 SN- 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등차나 등비가 아닌 건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SN에서 SN-1을 빼는 걸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걸 토대로 해서 우리 97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마이너스 6N이야. 그럼 얘는 뭐야?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야. 됐죠? 자, 그리고 일반항 AN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2AN이니까 2N.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B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2N 마이너스 7.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지죠? 그럼 이제 1부터 40까지를 요거 만족을 하는 AN에도 대입한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구하면 되죠. 양변에다 7을 더하면 8 하고 47. 자, 2로 나누면 4부터 자, 2분의 47.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4. 2, 3은 6, 23과 2분의 1, 즉 23.5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럼 n은 뭐부터? 4부터 자연수잖아요.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23까지만 들어가요. 자, 그리고 등호가 양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23에서 4를 빼고 하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모두 20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을 볼 차례입니다. 981번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E.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지. 그러면 AE는 우리가 AR 그리고 10이다. 그 다음에 A4는 AR 세제곱이고 100이다. 그럼 우리가 요 AR 세제곱은 100에서 AR 양변을 이렇게 쓰고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자, R 제곱은 10이네. 그죠? 또는 뭐 R은 자, 공비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10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A1부터 A3, A5 쭉쭉쭉 해서 A19까지 곱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공비만이 아니라 우리 뭐 첫 장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첫 장도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AR은 10이라고 그랬어. 그럼 A는 뭡니까? R분의 10이겠지. 근데 R이 루트 10이니까 루트 10분의 10. 그래서 약분해서 첫 장은 유리화해서 루트 10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좀 계산해 볼게요. 얘는 뭡니까? A죠. 그 다음 뭐예요? AR 제곱이죠. 그 다음 뭐죠? AR 4제곱. 이런 식이야. 하나만 더 쓰면 AR 뭐 6제곱 나오겠죠. 1357이니까. 그럼 마지막에 AR 자 19니까 18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항은 모두 몇 개입니까? 곱해진 항은 10개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홀수니까 1 더해서 2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항, 홀수의 일반항이 2n-1이잖아. 그게 19다라고 해서 2n은 20. 그래서 n은 10.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왜 그걸 얘기했을까요? 자, A가 몇 개 곱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항이 모두 10개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A가 모두 10개. 그래서 A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R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됩니까? 2, 4, 6 쭉 해서 18까지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해보자. 자, 얘네들의 합은 2로 묶어주면 1, 2 쭉 해서 9 이렇게 돼. 그 다음 우리 이미 시그마 배웠으니까 할게요. 이거 자연수의 총합이잖아. 우리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총합을 구하면 뭡니까 이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시그마 k잖아요. 기억나죠? 예.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우리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또 홀수들의 합 1, 3, 5 해서 n번째가 2n-1이지. 걔네들 다 더하면 n 제곱이 돼요. 얘는 항상. 그 다음에 짝수 2, 4, 6 해서 2n까지. 역시 항수가 n개일 때는 얘네는 n 플러스 1이 됩니다. 예, 이렇게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그럼 얘도 그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다 쓰지 않고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좀 바꿔서 해볼게. 그럼 간단하게 얘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이잖아. 이거 항이 모두 몇 개야? 2, 98에서 9개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10 해서 90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10제곱 곱하기 r의 9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a는 루트 10이야. 그러면 a 제곱도 뭐겠니? 10이겠죠? 그러면 a 제곱에 5제곱으로 고쳐주고요. 자, r 제곱도 10이야. 그러면 r 제곱에 뭐가 됩니까? 45제곱이 되네. 그러면 a 제곱도 10. 그래서 10에 5제곱. r 제곱도 10. 그래서 10에 45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죠? 여기까지? 따라서 밑이 이제 같아지는 곱이 됐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10에 50제곱이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985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64인.
그런 등비수열 AN의 관계가 나와 있죠. 바로바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모르겠으면 일반항 이용하세요. A2는 AR이고요. A3은 AR 제곱이지. 마이너스 A3은 AR 제곱이고 그 다음에 A5는 AR 4제곱이에요. 그게 4분의 1이라고 했네. 자, 그럼 얘네 약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R이 되죠. 약분하면 얘는 약분하면 뭐가 돼요? R제곱이 되고요. 그거는 4분의 1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4R제곱 마이너스 4R은 마이너스 1 넘어와서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는 2R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고 따라서 R은 2분의 1이구나. 그럼 우리 첫 장이 64라고 했고 R은 2분의 1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1은 몇 항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항은 64 곱하기 2분의 1의 n-1 제곱이고 걔가 1이 될 때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에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되겠네요. 예,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2분의 1의 n-1 제곱은 넘어가서 64분의 1이 되고 64분의 1은 2분의 1의 6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n-1은 6이 되고 그럼 n은 7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1은 제 7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988번 봅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로그 A2는 2분의 1이래. 그럼 A2는 뭡니까? 10의 2분의 1제곱이야. 그죠? 로그 다 배워서 알잖아. 자, 로그 A5는 2래. 그럼 A5는 뭐예요? 10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써볼까? A5는 AR 4제곱이야. 그리고 걔는 10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A2는 AR이야. 그리고 걔는 10의 2분의 1제곱이야. 자, 이제 나누면 자, R 세제곱이 되죠. 나눴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4에서 세제곱. 그러면 10의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R이라는 게 R 세제곱이 10의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루트 10이란 뜻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R은 루트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첫 장을 좀 구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시다 우리. 여기다가 그러면 A는 10의 2분의 1제곱에 그 다음 뭐예요? 나누기 R이죠. 나누기가 뭐예요? 나누기 R에서 R이 10의 루트 10이니까 10의 2분의 1이야. 1이구나. 첫 장은 1이네요. 그래서 이 등비수열 AN은 첫 장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비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의 n-1제곱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아예 10으로 10의 거듭제곱을 정리해보면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n-1제곱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 AN은 즉 10의 2분의 n-1제곱은 100보다 크고 만보다 작다고 그랬고 100은 10의 제곱이고 만은 10의 4제곱이고 밑이 10이면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부동방향 안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9에서 5를 빼고 하나 더 빼주면 3, 3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991번 봅니다. 2와 64 사이에 9개의 양수 x1부터 x9까지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64는 몇 번 짱이 되는 겁니까? 가운데 9개가 있죠. 그 양 끝에 2개가 있으니까 얘는 11번째 항이 돼요. 얘를 첫째 항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첫 장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등비 수열이니까, 자, 64는 A가 2죠? 그 다음에 아래 11번 장이니까 10제곱이 될 거야. 그럼 우리 아래 10제곱은 32네. 2로 나눠서. 즉 2의 5제곱이 되죠. 그럼 넘겨주면 R은 2의 10분의 5제곱, 즉 2분의 1제곱, 혹은 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로그 2의 x1, 로그 2의 x2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x1을 구해볼까요? 자, x1은 얘네들 공비가 지금 루트 2고 첫 장이 2잖아. 그럼 x1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2의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처음 2에다가 2의 2분의 1을 곱해서 로그 2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즉 얼마? 2분의 3이야. 그럼 이거 지워지면서 얼마? 로그 2의 x1은 2분의 3이라는 거 알죠? 자, 그럼 로그 2의 x2는 뭐겠니? 여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의 자, 2 곱하기 이거 2가 돼서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면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로그 2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2r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r이 2의 2분의 1이고 세제곱을 해주면 자, 2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되면서 자, 얘가 2의 2분의 5가 되네요. 그럼 로그 2에서 얘랑 지워지고 2분의 5가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수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3, 그 다음에 2가 뭐예요? 2분의 4죠. 그 다음 또 뭐 2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렇게 된 거야. 그럼 2분의 1로 묶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째까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면 되겠네요, 우리.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항은 9개야. 첫째 항은 3이니까 2a 6이죠. 플러스 n-1 8이고 d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4니까 약분해서 7이 되죠. 네, 그래서 2분의 97의 63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이 항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끝항을 구해도 되지만 끝항 구하지 않고도 뭐 우리 항수하고 공차 첫째 항만 있어도 등차수열의 합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96번 보도록 할게요. 한 자리 자연수 ABC에 대하여 자 0.9점 뭡니까? 9분의 A죠. 0.0B점 90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은 900분의 C가 됩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며 가운데 수의 제곱이 양옆의 수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인 90분의 B를 제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됐죠? 예.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99 8100분의 B 제곱은 자, 이제 얘네 둘을 우리가 곱하게 되면 자, 분모는 99 8100 하고 AC 그랬더니 B제곱은 AC가 돼서 ABC도 뭘 이룬다? ABC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런데 얘네들은 한 자리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9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 중에 등비수열이 될 수 있는 거. 자, 일단은 크기가 이렇게 커지니까 공비는 1은 아니겠죠. 그럼 공비가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1이 첫 장이라고 치면 공비가 2면 2.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또 2가 되면 2, 4. 뭐 이런 거 가능하죠. 또는 자, 첫 장이 2였어. 그럼 2, 4, 4, 2, 8. 공비가 2인 거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3이면 3이 6, 6이 12 하면서 10을 넘어가.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몇 쌍?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R이 3인 걸로 가봅시다. R이 3이면 첫 장이 1일 때 1, 3, 3, 3은 9. 자, 느낌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죠? 왜냐면 첫 장이 2면 그 다음에 2, 3은 6, 6, 3, 18. 안 돼요.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자, 됐죠? 자, 그런데 공비가, 근데 여기 공비가 꼭 자연수라는 표현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냥 자연수끼리만 뭘 이루면 되는 거야? 세 자연수가 등비수를 이루기만 하면 되는데, 공비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항들이 모이기만 하면 돼. 그 항들이 자연수 1하고 9 사이에 있는 값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나면 더 이상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죠? 근데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공비가 4를 넘어가게 되면요. 값이 커져가지고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더 큰 값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지. 또는 더 작은 값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공비가 2, 3이 아니면 한 2분의 3 정도 되는 거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2보다는 작잖아. 1.5를 얘기하는 거야. 1.5가 되는 것들이 있을까? 2분의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비가. 그럼 처음에 2를 넣게 되면 1은 안 되잖아요. 1 되면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돼. 그럼 2 넣으면 2분의 3에서 3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그 다음에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9가 돼서 안 돼. 자, 3이면 역시 그 다음에는 2분의 9가 돼서 안 돼. 자, 4 해볼게요. 4하면 2분의 3을 곱하면 약분해서 4 곱하기 2분의 3을 하게 되면 얘네는 2에서 6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9. 그래서 4, 6, 9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공비가 2분의 3인 거. 자, 그래서 여기 또 한 개 나왔어요. 그럼 공비가 2분의 5인 건 있을까요? 자, 일단 홀수들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분모랑 약분이 안 되니까. 그럼 2는 2, 그 다음 5. 이 약분이 안 돼. 2분의 5하면 2분의 25가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 아까처럼 4로 시작해봐. 그럼 4에다가 2분의 5를 곱하는 순간 2, 2, 4, 2, 5, 10이 돼버려.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값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구할 게 없네요. 그래서 모두 자 1, 2, 4 순서쌍이 1, 2, 4 또 1, 3, 9 또 2, 4, 8 또 4, 6, 9 그래서 여기서 함정은 요수였네요. 요거 공비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자연수의 순서쌍을 갖는 등비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9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네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이번엔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리고 등비수열을 나타내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랬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4개의 항을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4개의 항이 있는 거지. 됐죠? 근데 100 이하야. 그러면 가장 큰 항인 AR 세제곱이 어때야 돼? 10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자, 그리고 공비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이면 내수가 다 똑같아지니까 서로 다른 내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R이 2일 때부터
몇 개의 순서쌍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가장 클 때를 찾아보는 겁니다. A에 따라 바뀌는 거라 A가 뭐 1일 때, A가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A가 1이면 1, 2, 4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2면 2, 2, 4, 4, 2, 8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건 끝항의 값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래다가 2를 넣게 되면은 8A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8분의 100이 되고, 그죠? 그러면 4, 2, 8, 4하면 25 이렇게 돼서 12.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2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우리가 12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 12에 다음은 24, 24에다가 2 곱하면 48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뭔가 더 나올 것 같죠, 느낌에, 그죠? 이게 4개구나, 항이, 그죠? 그래서 안 되네. 8이 16. 여기다 2 곱하면 얼마입니까? 96. 예, 더 이상 만들기 힘드네요. 그래서 모두 몇 쌍? 12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R이 3일 때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 3, 3, 3은 9, 9, 3, 27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7A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27분의 100. 그리고 대략적으로 구해보면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정도 들어가죠. 3번 하면은 81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3까지밖에 안 돼요. 3, 3, 3은 9, 9, 3, 27, 그 다음 8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모두 3쌍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R이 4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R이 4면 1, 4, 4, 4, 16, 그 다음에 64. 그리고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R 세제곱 4를 내면 64A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64가 100의 2배가 채 안 되니까 A는 1.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 요거밖에. 그죠? 그래서 한 쌍. 자, 이제 5가 되면은 1, 5, 25. 100을 넘어가네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12쌍, 3쌍, 한 쌍을 다 더해서 12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모두 16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1002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하여 얼마 몇 퍼센트 증가했다 뭐 몇 할 증가했다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R배 된 겁니다. 매월 R배 된 거예요. 근데 그 R이 증가한 거니까 1보다 큰 거예요. 증가하게 되면 양수고 1보다 크다가 되는 것 뿐이야. 됐죠? 예. 그래서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했어. 그럼 5개월 후는 어떻게 됩니까? 6월에 데이터 사용량은, 그러니까 5개월 후인 6월이죠. 1월부터. 6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월에 3배가 됐대요. 그럼 뭡니까? 1월의 사용량을 우리가, 데이터 사용량을 A라고 하면, 자, 6월은 AR 5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월의 3배, 즉 3A가 됐다는 말은 R 5제곱이 3이구나. 이걸 우리한테 정보로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같은 해 12월의 데이터 사용량이 6월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2400MB만큼 늘어났을 때라고 했어요. 자, 이제 11월로 갑시다. 그럼 11호는 11번째 항이니까 AR 10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R의 5제곱, 즉 얘를 R의 5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R의 5제곱이 3이니까 9A가 되네요. 9A. 그런데 이 9A 11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이 3A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2400MB가 늘어났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면 넘겨서 6A는 2400이 되겠고 A는 6424니까 초창기 데이터 사용량은 400MB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1002번, 1003번 두 개를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00번, 1001번은 각자 좀 한번 풀어보고 또 모르면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그림이 중요해요. P1의 좌표가 1,0일 때 오른쪽 그림 같이 점 P1에서 직선 X에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 또 P2에서 Y축에 내린 발을 P3,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에 내린 거 P4,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계속해서 그려나갈 때 다음 중 길이가 2분의 1의 10제곱인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길이가 1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여기가 Y는 X라서 여기가 45도가 돼요. 여기가. 즉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45도, 45도를 유지하니까 얘네들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 P1, P2, P2, P3의 길이는 빗변 길이의 뭐가 된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이런 거야. 자, 그 이전 항이 여기인 거야. AN. 그게 빗변 길이야, 지금 보면. 그지? 그렇잖아요. P1, P2가 여기였잖아, 지금. 이게 지금 첫 장인 거잖아. 두 번째 장, 그럼 여기 첫 장인데 여기도 그럼 첫 장인 거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빗변 길이가 AN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장 A2야. 그래서 여기가 AN 플러스 1인 거지. 여기가 45도이고 여기가 45도일 때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과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가 1대 1대 루트인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AN 플러스 1의 루트 n배가 AN인 거야. 그래서 AN은 루트 2 AN 플러스 1인데 우리는 그 다음 항은 항상 구해야 되는 거야. 양변을 루트 2로 나눠버리면 AN 플러스 1은 루트 2분의 1 AN이다 라는 관계. 즉 얘네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비가 얼마?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P1, P2를 A1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PN 플러스 1을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1이 아니래요. 자, 첫 번째 항이 루트 2분의 1이죠. 첫 번째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1에다가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뒤에다 루트 2분의 1에 n-1을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일반항 AN은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 뭡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2분의 1의 2분의 n제곱이다. 됐죠? 루트를 씌운 거죠. 쉽게 해서.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의 10제곱인 선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의 10제곱이 될 때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n이 10일 때, 즉 n은 20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n이 20이니까 이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하는 거야? P20으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그 선분은 P20, P2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08번 볼게요. 첫 장이 2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그럼 이제 등비수열에 뭘 구해야 돼요? 합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SN은
자, R이 5니까 5 마이너스 1분의. 자, 첫째 항이 2니까 2. 됐죠? 그리고 괄호 열고 5에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근데 이게 4니까 이거 약분해서 2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합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이 합이, 즉 2분의 1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이 합이 처음으로 10의 8제곱 이상이 될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식은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10의 8제곱 그리고 5의 n제곱은 2 곱하기 10의 8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지.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양변에다 상용로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1이 하필이면 들어갔어. 좀 애매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부등식을 푸는 거라 항상 얘는 2 곱하기 10의 8제곱보다는 크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5의 n제곱도 어차피 근사값이라 5의 n제곱도 2 곱하기 10의 8제곱보다 크다라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n 로그 5는 자 로그 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8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로그 5는 항상 1 마이너스 로그 2로 구하죠. 그러면 1 빼기 0.3이니까 0.7이구나. 그럼 여기는 0.7n은 자 로그 2가 0.3이니까 더해주면 8.3 이렇게 되겠죠. 자 0배에다 집 곱하면 7n은 83이 되겠고 그럼 n은 7분의 83 그래서 7일은 7 좀 13이니까 또 7일은 7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18제곱 이상이 되는 값은 n이 12일 때부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n의 값은 1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009번 볼게요. 자, 수열 3, 33, 333, 3333.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거는 바로 어떻게 일반항을 구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1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9야. 9, 99, 999. 얘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999에서 9가 몇 개 얘네들? 10개 얘네들. 그게 10번째 항이겠죠. 예. 얘네들이 합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9는 10-1이죠. 99는 100이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991은 1000-1이니까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얘는 10의 10번째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얘네들은 10, 10의 제곱 쭉 해서 10의 10제곱까지는 따로 더하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마이너스 1이 모두 몇 개예요? 항이 10개니까 10개겠지. 그러면 거기다 10 곱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10-1분의 첫 번째 항이 10이고 그 다음에 10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통분을 해보면 자 9분의 전개해주면 10에 11제곱 마이너스 10에 자 얘를 9로 하면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0에 11제곱 자 마이너스 100이 되네요. 100은 10에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그럼 얘네를 우리가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10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즉 100으로 묶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0의 9제곱이 되겠죠. 10의 제곱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분의 100,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은 자, 답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9, 99, 999 이거 구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3, 33, 333 쭉 해서 3이 10개이네.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게 9, 99, 999였는데 얘네를 어떻게 하면 저게 만들어집니까? 얘네를 전부 3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즉 앞에다 3분의 1을 이렇게 붙여주면 똑같아지는 거다. 그럼 이제 3분의 1을 하고요. 우리가 방금 구한 값이 요 값이 9분의 100 괄호 열고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결국 답은 27분의 100 괄호 열고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14번 봅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SN을 등비수열 AN인데 그것들의 역수의 합을 SN이라고 했네요. 자, 근데 등비수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등비수열이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면 걔네들의 역수 얘네도 등비수열이 돼요. 그냥 등비수열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이걸 그냥 편의상 얘네를 B1 그냥 편의상이에요. B2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할게. 그러면 SN은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냥 이렇게. 됐죠? 자, 그럼 S3은 뭡니까? 공비 R이라고 하면 R-1분의 첫 번째 항이 A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게 27분의 1인 것 뿐이에요. 그럼 S6은 뭔데? S6은 R-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그게 3이야.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자, 얘가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였어요? 얘가 27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양변에다 우리가 27을 곱하게 되면 R 세제곱 플러스 1은 3 곱하기 27 그래서 얼마요? 81이 되는 거지. 그래서 R 세제곱은 80이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지.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또 A가 좀 필요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일단 정리해놓고 할게요. 부분합이라. S12를 일단 식을 세워보자. 그럼 S12는 뭡니까? R-1분의 A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얘는 R의 4제곱에 보자. 세제곱이 되죠. 그죠? 또 얘는 R의 6제곱 플러스 1과 R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 그지? 어차피 R의 세제곱이 80이면 R의 6제곱은 80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해볼 수 있죠. R-1 AR의 6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6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 아까 S6이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얼마였어? 3이었어. 즉 얘가 3이라는 얘기인 거지. 얘가 3인 거야 지금. 그래서 S12는 3 곱하기, 자 아래 6제곱이 80의 제곱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게? 88에 64에서 6400, 즉 1을 더했으니까 640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6401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3, 1은 3, 0, 4, 3, 12, 6, 3, 18 이렇게. 그래서 19203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부분합에 대해서 선생님 전에 설명했었죠. 그걸 잠깐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 등차 수열이 됐건 등비 수열이 됐던 간에 우리가 이렇게 A1부터 AN까지, 자 그거의 합을 B1이라고 하고,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의 합을 B2, AEN 플러스 1부터 A3N까지의 합을 B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수열 BN을 만든다면 AN이 등차 수열이면 반드시 BN도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리고 AN이 등비 수열이면 BN도 반드시 등비 수열이 된다. 우리가 이거를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구하라고 나온 문제지만 이 문제도 S3 즉 A1, A2, A3의 합이 27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A4, A5, A6은 S3인 3에서 1부터 3까지 합 S3을 S6에서 S3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27분의 1 이렇게. 그럼 얘네는 27분의, 자 보면 7, 3, 21 해서 올라가서 81, 1 빼니까 80 이렇게 돼요. 근데 AN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얘네도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자 얼마 곱했습니까? 80 곱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A7, 8, 9의 값도 여기서 또 80을 곱해서 27분의 88은 64에서 6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S12는 뭡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12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 더 합시다. 11, 10, 11, 12까지. 그럼 이제 여기도 뭐가 돼요? 또 곱하기 80을 해서, 자 이제 27분의, 자 64에다가 8을 곱하니까 4, 8에 32, 6, 8에 48, 그래서 512가 되죠. 그리고 공은 3개가 붙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꼭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S12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 열관 27분의 1, 또 27분의 80, 27분의 6400, 27분의 51만 2000, 얘네들을 다 더한 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가 아까 우리가 구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값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이 항상 좀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이죠. 자, 그냥 요거는 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15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는 50만 명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1년에 전입자 수를 A1, 2002년에 전입자 수를 A2,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 2010년이면 10번째 항이 되겠고, 또 이제 2011년이면 11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2년 하면
12번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020년의 전입자 수는 그러면 20번째 항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총 합이, 전입자 수의 총 합이, 즉 S12 50만 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 10만 명은 2011년부터 이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래.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A11에서부터 A20까지의 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만 명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지역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대요. 자,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R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일정한 비율, 그게 R인 거예요. 감소한다? R이 1보다 작은 것 뿐이에요. 어쨌든 양수예요, 얘네들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S12 50만 명이다. 자, 이걸 가지고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1-R분의, 자, R이 작으니까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 다음 첫째 항은 그냥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2001년의 세입자 수죠. 전입자 수. 그리고 1- 항이 모두 20개죠. 그리고 그게 얼마라고 했어요? 50만 명. 그래서 만 명은 좀 띄고 50이라고만 쓸게요. 자, 또 뭐예요? 1-R분의,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10만 명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이건 이제 S,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아까. 자,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여기 20이에요,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S10이 되죠. 그럼 50만 명에서 10만 명 빼니까 뭡니까? 40만 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1-R분의 A 1-R의 10제곱, 그게 40만 명이다.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얘가 뭐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죠? 얘네가. 그래서 식을 다시 세워보면 1-R분의 A 1-R의 10제곱과 1+R의 10제곱은 50. 근데 이게 얼마야? 얘가 4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1+R의 10제곱은 넘어가서 40분의 50, 즉 4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R의 10제곱이 4분의 1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뭘 물어봤나 봅시다. 2021년의 전입자 수는 몇 번째 항입니까? 21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21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R 20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2001년의 전입자 수예요. 그러면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A1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인 16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20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 전입자 수의 16분의 1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016번 볼게요. 어느 공연장에서는 입장권을 좌석이 무대에서 가까운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판매를 하는데,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V석은 한 개 구역이래요. V석은 한 구역밖에 없어.
그 다음으로 가까운 R석은 구역이 4구역으로 나눠져 있대요. 이와 같이 각 입장권 등급의 구역의 개수가 4배씩 늘어난대요. 그럼 이제 S석은 4구역의 4배니까 4의 제곱 16구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석은 또 그거의 4배니까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석은 4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구역이 좌석의 등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구역의 개수가 됐죠? 구역 개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근데 한 구역의 좌석이 30개로 모두 같대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겁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이런 구역이 4개 있으니까 여기는 30 곱하기 4. 그 다음은 30 곱하기 4의 제곱. 30 곱하기 4의 세제곱. 30 곱하기 4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공인장 전체 좌석 개수를 구하라. 등비수열의 합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공비가 4니까 4-1분의 첫 번째 항 30이고요. 그 다음에 4의 항이 모두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3이니까 얘랑 약분돼서 10이 되고요. 자,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에요. 그래서 1024. 1024에서 1 빼니까 1023. 따라서 1230석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1017번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식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 오른쪽 위에 정사각형을 색칠하고 이게 첫 번째 항이네요. 그럼 첫 번째 항 구해봅시다. 넓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그죠? 예, 그럼 얘는 전체 넓이가 9고 그거의 4분의 1. 그래서 첫째 항은 4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회 시행해서 남은 왼쪽 아래 정사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정사각형을 칠해. 그러니까 이게 A2죠. 그럼 A2는 A1의 넓이, 즉 4분의 9에다가 A1의 넓이에다가 그거에 얼마만큼? 4분의 1만큼인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 A3은 또 어떻게 되겠니? A2의 넓이에 4분의 1만큼을 칠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다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다시 좀 정리해서 얘는 9 곱하기 4분의 1이면 얘는 9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9 곱하기 또 4분의 1 곱해서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회 반복하면 10항까지 나오겠죠. 그 색칠한 모든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10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공비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항 4분의 9 밖에다 써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4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값이 큰 경우에는요.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분자분모에다가 얘를 4를 곱할게요. 이 분자에다가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4를 곱해서 4 빼기 1하니까 3 이렇게 되고요. 저기다 4를 곱했지만 4 이렇게 해놓고 괄호하고 1-4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4분의 9를 하게 되면 자, 3 약분되고요. 4 약분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결과는 3 괄호 열고 1-4분의 1의 10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굳이 큰 값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10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 4km 구간까지는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대실해보고 전체 10km 구간을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일부 구간이죠. 여기 4km까지는 자,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어요. 자,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 이후 1km를 달리는데, 자, 지금 모두 이렇게 6km가 남았죠. 근데 요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씩 증가했대. 아, 그럼 그 이전의 1km는 여기 3km 구간이죠, 여기. 그럼 거기에서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따로 계산해 보면 여기가 구간 거리가 1이고 시속이 8이니까 8분의 1시간 걸린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다음 이제 요 이후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얘네들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0%씩 증가하면 곱하기 1 플러스 0.1이니까 1.1이 돼요. 곱하기 1.1. 공비가 1.1인 그런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첫째 항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첫째 항은 8분의 1 곱하기 1.1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항이 모두 몇 개예요? 6km니까 1km씩 하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6개 합을 구한 게 바로 시간의 총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은 처음에 2분의 1시간 걸렸고, 자, 이 공비가 얼마라고요? 1.1이라고 그랬죠. 그럼 1.1 마이너스 1분의, 됐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써도 된다고 그랬지. 그럼 8분의 1 곱하기 1.1 이렇게 쓰고요. 자, 1.1에 항이 모두 6개니까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근사각 계산해 주시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자, 1.1에서 1 빼면 0.1이고요. 1.1에 6제곱 1.8이니까 1 빼서 0.8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1.1은 우리가 10분의 11로 바꿔줄 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얼마입니까? 얘 10 곱해주면 8이죠, 8. 그래서 얘랑 얘는 약분되고, 결국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1. 그래서 10분의, 자, 이게 10분의 5니까 10분의 16 이렇게 되죠. 그럼 2, 5 하지 말고요. 그냥 60분의로 합시다, 우리.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대분수를 좀 고쳐가지고 한 번 들어가고 10분의 6이잖아, 그지? 그러면 1과 60분의 6 곱해서 36. 아, 1시간 36분이 걸렸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10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아까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SN이 ARN제곱 플러스 B꼴이면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했죠. 단 A 더하기 B가 0이면, 이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그러한 수열의 합이다.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는 반드시 또 등비 수열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고 했죠. 근데 일반항 AN을 빨리 구하고 싶으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A R-1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아, 2 곱하기 2의 n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요게 A, 이게 B인데 둘의 합이 0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합이 0이 돼.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자, 그리고 AN은 SN에서 SN-1 빼는 걸로 하세요, 그냥. 그러면 2 곱하기 2에,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쓸게요.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에서 빼기, 하나 빼면 2의 n제곱 빼기 2가 돼. 그러니까 계산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게.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2는 지워지면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돼. 그리고 2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간단하게 AN은 그냥 2의 n제곱이야.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다 성립해.
자, 그러면 A1은 2죠. 그 다음에 A3은 2의 세제곱, A5는 2의 5제곱이야. 아, 무슨 수열입니까? 역시 등비 수열의 합인데 공비가 4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 항의 합들을 구해보면 4-1분의 첫 번째 항이 2니까 2, 그리고 항이 5개니까 4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3분의 2 하고요.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 1024. 그래서 1023이 되네요. 그럼 3을이 약분해서 3, 3은 9, 3, 4, 12, 3, 1은 3. 그래서 680이다. 예,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원리합계 남았네요. 엄밀히 말하면 원리합계는 다 복리로 하니까 원금이 A인, 그래서 기간이 R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우리가 기간 N을 지나게 됐을 때 원금과 이자 합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건 적금이죠. 적금. 그죠? 적금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기수불. 기수불의 뜻은 원래 월초나 연초에 넣어서 월말 또는 연말에 받는 방식인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줬던 적립금, 그 적립금에도 이자가 붙는 경우, 이자가 생기는 경우, 됐죠? 이자가 붙는 경우가 기수불이야. 기말불이 있죠. 기말불은 원래 연말 또는 월말에 넣어서 연말 또는 월말에 받는 건데 그냥 마지막 적립금엔 이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하죠. 왜냐하면 꼭 연초에 넣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수불과 기말불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적금을 했을 때 첫째 항만 달라져요. 그래서 기수불은 자, 우리가 적립금을 A1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이 한 번 이자가 붙기 때문에 A 1 플러스 R이 돼요. 대신에 기말불은 첫째 항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그냥 A가 돼요. 그 다음에 항수는 그냥 똑같이 N 다를 거 없어요. 이제 공비가 문제죠. 근데 여기서 R은 공비가 아니에요. R은 이율을 얘기해요. 여기서 연이율 뭐 4% 하는 R은 그래서 공비는 뭐냐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만 알면 등비수열의 합이 원리 적금이니까 내가 받을 돈이니까 그냥 이걸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연이율이 4%야. 그럼 R이 0.04야. 그럼 일단 공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공비는 여기다 1을 더한 1.0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표에 이렇게 나오는 거 얘네들이 공비가 되죠. 매년 초에 넣어서 5년째 말 기수불이네. 그럼 첫 장이 뭐가 됩니까? 첫 장은 적립금 100만 원에 자, 이율이 붙은 원리 합계 즉 곱하기 1.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수는 어떻게 돼요? 1년마다 해서 5년 동안 중요한 거는 항이 5개 5번 돈을 넣었으니까 항수는 5개야.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23번 같은 경우는 자, 공비가 뭐라고요? 1.04 빼기 1분의 자, 첫 번째 항이 뭐야? 첫 번째 항은 100만원. 자, 만원 뒤에 띄고 곱하기 1.04죠. 그리고 괄호 열고 1.04에 5제곱이죠. 항이 5개니까 마이너스 1만 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분모는 1 빼니까 0.04.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4. 그 다음에 1.04의 5제곱이 1.2라고 나왔으니까
0.2가 돼요. 자, 일단 분자모에다 100을 곱해서 4분의 104 먼저 붙여주시고요. 자, 100에서 여기다 10을 주면 앞에 10 곱하기 뒤에 2 이렇게 되겠네. 가능하죠? 그래서 2 붙이고요. 또 2로 약분하면 2, 50, 2, 4. 그래서 결국 520이 되고 단위가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20만 원이 원리합계가 되겠다. 적립금의 원리합계.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26번을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인 1026번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직장인이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연봉의 일부를 매년 초에 적립하는데 같은 금액을 계속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10% 증액된 금액을 적립을 한대요. 그래서 2021년부터 50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할 때 2030년 말, 자, 그러니까 초에 넣는 거죠. 우리가 초에 적립을 하는데 말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기수불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021년 그냥 1년 초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21년 초 거기에는 500만 원이 쭉 가가지고 자 30년 초 그리고 30년 말,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년 초까지가 되면은 얘가 몇 번째 항입니까? 이게 10번째 항이니까 아래 9제곱이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자 연이율이 10%야. 그러면 1.1이 되겠죠. 1 플러스 0.1이니까 그거에 29제곱이 되는데, 근데 한 번 더 1년간 이자가 붙잖아요. 30년 말은 31년 초니까. 그래서 얘는 500만 원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원래는 이제 적금의 경우는 22년 초에도 똑같이 500만 원 넣는 건데 얘는 그렇게 안 넣어. 여기 22년 초가 되면 그 500만 원에다가 전년도보다 10% 증액, 그러니까 1.1를 곱한 값을 적립을 하게 돼. 이게 시작이야. 근데 또 이자가 얼마씩 붙어? 1.1배만큼씩 커지고 있죠. 그럼 결국 한 달, 1년 뒤에 넣었지만 30년 초 똑같이 1.1에 29제곱이 되겠죠. 곱한 것은 1.1에 28제곱을 곱한 거지만 여기 1.1이 이미 있었으니까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500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돼. 그럼 23년 초에도 똑같이 이거를 증액해서 1.1의 제곱을 넣겠지만 그게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돼? 500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돼. 그래서 30년 초에 넣는 돈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까 1.1에 29제곱을 넣는 거고 마지막에 한번 이자가 붙어서 500 곱하기 1.1에 자 이걸 좀 잘못 썼네요. 29제곱이 아니라 9제곱이죠 그냥. 선생님 이거 좀 잘못 써놨어요. 쏘리. 9제곱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10제곱이 돼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은 항상 어디에요? 이 마지막에 이 돈들의 총합을 나는 이 돈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는 뭐예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공비가 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항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10개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걔네들이 받을 돈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계산은 쉬워요. 이해만 하면 500 곱하기 1.1에 10제곱을 10개. 그러면 이제 500에다가 10을 곱해서 5 1000인데 1.1에 10제곱을 얼마로? 2.6으로. 그럼 10을 다시 줘야 되겠네. 그럼 500 곱하기 26이 되죠. 자, 그럼 26 곱하기 500을 하게 되면 00 붙고 65 30에 5 20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 10,000원이 붙죠. 10,000원이 붙는데 뭐
어떻게 되면 3천, 1억. 그죠? 3천만 원에 1억. 그러니까 결국 이게 1억 3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